너하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오늘 김준용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이렇게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총장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이 1%대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날씨도 추운데 화물연대 파업하고 지하철 파업하고 철도 파업하고 학교 급식 어린애들 밥 못 먹게 파업하고 병원 파업하고 이게 참 나라가 우울합니다. 이때 우리 국민노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우울증을 깨고 희망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한파가 닥쳐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 파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출근길에 어려움을 겪으셨죠. 네. 오늘 그 지하철 파업 지하철 타고 출근하셨나요? 예, 저도 지하철 탔습니다. 지하철 파업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유령 파업이에요. 인력 감축을 한다면 인력 감축 당사자들이 막 나와서 머리도 누벼야 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력 감축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서 그 TO를 이렇게 안 채운다는 거예요. 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네.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9호선 타보셨나요? 9호선은 저 탔습니다. 운전하는 승무원도 없죠. 없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다 이 컴퓨터도 발전은 잘 돼 있는데 이런 데는 계속 인력을 더 막 충원하라고 하는데 이게 문재인 때 비정규라든가 이런 사람 막 정규직 해가지고 전부 인력이 하여튼 단순 업무하는 인력도 지하철로 해가지고 그런 경영이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나이 먹은 분들 뭐 무임승차 이것 때문에 적자 본다고 네. 파업한다는 거 여러분 지하철이 운행할 때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한 분이 더 타나 100분이 더 타나 원가 똑같이 들지 않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또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제 칼럼을 기고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예, 어제 문화일보에 하여튼 칼럼을 기고했어요. 정부 무책임이 키운 불법 파업병. 예. 이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네. 이것이 3년 유예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죠. 안전운임제가 안전운임제를 시행이 됐죠. 예. 윤석열 정부로 폭탄 돌리기로 해서 떠넘겨오고 네. 내려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파업 시작됐는데 현 정부에서 이걸 또 3년 운임을 그래도 파업하지 말라고 국민 경제를 위해서 연장 더 해준다고 했는데도 네. 영구적으로 해달라. 사실은 연장도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 파업을 하고 이걸 또 부추겨요. 네. 누가? 누가 부추겼습니까? 대장동 토착 비리의 수괴. 예. 이재명이가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재인이 쌓은 거시기를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치우게 생겼는데 예. 넘이 싼 똥을 이렇게 치우라고 그러고 그걸 또 선전선동해서 파업을 부추기고 노란봉투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네.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것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화물연대가 집단 행동에 들어갔는데 지난 6월 이후에 5달 만에 또 네. 다시 이렇게 파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각자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노조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노조가 아니고 개인 예. 사업자 사장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집단 업무 거부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업무 거부를 하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이 국가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하루 손실이 3천억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도대체 이 손실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안전운임 일몰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고속도로 가면 그 위협 운전하죠. 큰 덤프트럭, 트레일러 이런 게 막 옆으로 오면은 여성들 무섭습니다. 운전할 때 얼마나 겁나요. 네, 겁나죠. 가족들 태우고 갈 때 사람들이 심장이
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요. 네, 무섭습니다. 이래서 이게 왜 너희들 이렇게 과속 운전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은 과속해서 빨리 가야 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뭐냐면 십시일반으로 예.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속도도 내지 말고 안전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뭐냐면 이 배려해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를 예. 이런 사람들 이것을 국민의 배려를 자기들의 권력과 권한으로 오해해가고 악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선의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되갚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좀 운전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감만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파업하면서 외치는 구호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네.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예. 그다음에 민주노총에 예전에 얘기했던 5가지 한미 동맹 해체, 네. 국방 예산 삭감, 네. 주택 50% 국가 소유, 네. 뭐 전교조 공무원 노조 노동상권 보장, 재벌 해체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운전제를 만들었고 또 시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분이 저질러 놓은 일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들이 이렇게 매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이 정말 그렇게 많이 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 화면에 보면은 자료 화면 좀 예. 띄워주세요. 그 화물 우리나라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네. 연소득이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예. 근데 화물차는 여기 나온 건 1,300만 원, 어떤 사람은 1,400, 어떤 사람은 1,700만 원 막 이래요. 네. 보통 평균 네. 뭐냐면 이 평균 530 한 4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올린다고 그래요. 네.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 연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평균 소득이요? 예. 연평균 전체 합쳐서 2,400만 원가량 됩니다. 월 200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들이. 이 사람들은 월 평균이 534만 원. 많이 버는 사람은 월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벌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월급이 낮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보면 1,300만 원 자료 화면에 보면은 네. 지출이 지금 1,100만 원이 넘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순이익이 140만 원이다. 예. 이제 그래서 순 월급이 140만 원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부검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래요? 예, 저희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안전운임 원가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저거는 김씨 1,400만 원 저거는 약간 거짓말이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데 화물연대 노조가 아니에요. 사장들이에요. 네. 보통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동차가 국산도 아니고 네. 볼보, 벤츠 네. 뭐 이런 차들이에요. 굉장히 비싼 차예요. 네, 고가의 차량들입니다. 예,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호에 보면은 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것이 언제 2021년 6월 2020년 6월 29일 날 네. 김현미 장관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고시를 했어요. 네. 화물 자동차 안전 운송 원가라고. 네. 그러면 국민들은 마치 이런 화물 운전수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네. 굉장히 열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사장님보다요 2배 이상 법니다. 도시 근로자 평균보다 많아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철강 제품목의 화물 자동차 안전 운송 원가 한번 볼까요? 고정 원가에 뭐가 들어가냐? 정말로 이건 특혜예요. 여러분 뭐 음식점하고 뭐 하고 있는 사장님들 이렇게 됩니까? 뭘 해주냐? 이 사람들은 사장인데 차량 감가상각비 고정 원가에 넣어줍니다. 이게 그 다음에 차량 구입 금융비 이게 뭔지 알아요?
차량 할부금이에요. 할부금도 화주가 내라는 겁니다. 아니 나무 재산을 자기 재산을 남한테 내라 그래요. 그다음에 보험료 고정원가에서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예. 번호판 이용료 네. 이것도 다 자기가 내야 되냐.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예. 지입료 지가 내야 되는데 이것도 화주가 내라는 거예요. 예. 자동차세 네. 항목을 다 얘기하는 게요. 예. 정기 검사비, 환경 개선 부담금, 그다음에 황당행위 협회 단체비, 이게 지금 화물연대 노조활동 비용 가입비도 아닐까요? 예. 뭐냐면 화주한테 내라는 거예요. 예. 세무 신고비 자영업자니까 네.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네. 통신비, 이거 핸드폰 요금도 내라는 거예요. 차고지비 및 주차료. 예. 여러분 동네 이 공터 같은 데 보면 화물차 막 세워놓잖아요. 이거 다 돈 내고 세운다 하면서 다 주차비를 실비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멀리 간다고 해서 무슨 비? 숙박비도 내준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 뭐예요? 출퇴근비, 3대 보험료, 정보망 이용료 이게 다 들어가는 근데 거예요. 이 출퇴근비라는 개인 사업자인데 출퇴근비를 내준다는 것도 참 좀 그럼요. 이해가 가지 그다음에 않습니다. 변동 항보조항은 주 연료비, 예. 통행료, 차량 정비비, 기타 차량 유지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 소모품비 이거 다 들어가서 고정원가, 변동원가 약 700만 원가량 됩니다. 이것을 원가로 해서 이거 보장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호해준다. 이것은 이제 원가에 대해서는 예. 서로 교섭은 하지만 예. 이 원가에 말도 안 되는 차량 할부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물연대 가입비까지 예. 전부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만약 자영업을 하는 여러 사장님들한테 이런 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나 해요. 예. 식당을 하는데 그 매달 내는 임차료, 네. 그 다음에 임차료를 이렇게 보증금에 하는 어떤 이자, 그 다음에 이걸 총소비, 뭐냐면 인테리어비, 그 세무 신고비, 뭐 포스 쓰는 비, 뭐 이걸 다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보장해 준다고 예.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 자기 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특혜해요? 예. 근데 저희 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개인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개인 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지 저는 되게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예. 보면은 안전운임제 얘기하지만 안전운임제가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예. 우리 국민노조에서 네. 화물연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가 도대체 뭐냐, 예.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부검한다, 부검합니다. 파헤쳐야 되겠다 네. 이런 거예요. 예. 아니 제일 나는 황당한 게 차량 구입 할부도 예. 왜 화주가 내야 됩니까? 근데 이건 정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게 이 항목을 문재인 2021년 6월 29일 날 화물자동차 네. 안전운송 원가 고시에 국토부에서 마련한 거예요.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여러분 김현미였습니다. 자영업자 네. 여러분 우리 다 자영업자 때려치우고 저 화물차 운전하러 화물차 운전으로 갑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1,300만 원 버는 그 김 씨가 주장하는 그 지출 내역이 1,100만 원은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예. 보면은 제일 밑에 그 화물차 할부금 290만 원. 아니 이것도 자기가 해야지. 그 순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것도 290만 원을 네. 지 재산인데 지가 내야죠. 네. 그다음에 여기 1년 거요. 타이어, 차량 보험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내야지. 네, 여기 고정 원가 항목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네, 저렇게 해서 그거를 국민들을 마치 허도하는 거죠. 자기들이 네. 뭐냐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네. 노동자라고 사기치는데 네. 그 사람들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세무 신고비라든가 순이익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우리 다 운전으로 갑시다. 저게 네. 훨씬 돈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한 1,5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내가 다 물어봤어요. 평균 534만 원입니다. 예. 아니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거는 손실을 감수하고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텔레비에 화물연대 위원장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예. 우리가 민간인인데 네. 정부에서 왜 우리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하냐, 너네 정부가 그럴 권한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민간인이라면서 이제 여러분 예. 민간인이라면서 고정원가 변동원가 항목에 연료비, 통행세, 차량 감가 상금비, 차량 보험 보증료, 할증료, 보험료, 네. 세무 신고비 다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해주니까 업무 개시 명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맞습니다. 황당한 거는 뭐 말 나온 김에 예. 화물 연대는 뭐냐면 뭐 어떻게 트레일러, 시멘트, 철강, 자동차 예. 운송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화물 연대 노조 위원장은 어느 품목인지 알아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일반 운송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홈플러스 그 윙바라고 해서 그 자파들 실어나가는 그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물 운송을 하셨던 분이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이런 사람들이 화물연대라고 만들어 그거 지도부를 차지해서 예. 이 생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근데 관련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국가의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마치 자기들이 국가에서 탄압받느냐. 네. 화물연대가 국민과 정부를 탄압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라. 네. 안 들어주면은 네. 우리가 반도체도 멈추고 기름 주유소도 기름 못 되게 하고 국민들을 하여튼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못 살게 지금. 구니까 예. 너희들은 내한테 뭐예요? 뇌물을 바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자기들의 이런 뭐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전 국가를 못 살게 구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 그런 맞습니까? 사람들이 국민을 네. 탄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업무 개시하고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필요하면은 네. 영업허가도 취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실업자 많고 실업 청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돈 많이 줍니다. 예. 평균 소득이 534만 원 법니다. 예. 월 1,000만 원 버는 기사가 수두룩해요. 아니 이런 사람들 많이 좀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 사장인데 스스로 나는 노동자냐? 네. 이게 어떻게 하냐? 돈 벌 때는 사장이라고 그러고 뭐 권리할 때는 머리 떼매고 노동자라고 그러고 아니 이 사람들 박쥐예요? 네. 아, 그 자료 화면 3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월 평균 소득을 보면은 이 뭐 보통 회사원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 보면은 네. 자동차 이 캐리어 이런데 얼마 봅니까? 순소득 527만 9천 원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는 다른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더 뛸 수도 있으니까. 이 개인 역량에 따라서 또 더 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월 소득 총액이 네. 저게 뭐냐면 안전운임제로서 더 많이 삭감해주면 그게 또 이득으로 돼요. 네. 공물사로도 다 봐요. 굉장히 많이 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들이 마치 탄압받고 어려운 사람인 양 정말로 못 살고 어려운 우리 그 네. 비정규라든가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들은 훨씬 더 배가 떳떳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양 화물연대가 국가와 국민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겁주는 것 이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네, 된다고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하고 지난번에 파업을 했을 당시에 정부에서 이 3년을 연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예, 예. 3년 연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이것마저 지금 거부하고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이거든요. 이 배가 불러서 그래요. 네, 그 덕에 더해서 품목 확대까지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 화물연대 하도 파업하니까 쫄아가지고 예. 원희룡이가 쫄아가지고 해주려고 했는데 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나서서 불법으로 얻을 건 없다. 네. 불법으로 얻을 게 있는 게 누구였어 대표적으로 저 북쪽에 애기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핵 미사일 불법으로 해서 쏘고, 네. 불법으로 해서 해가지고 뭘 자꾸 주니까 네. 뭘 해요. 불법으로 얻는 게 이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 어떤 두 종류입니까? 저 북쪽에 사는 저 백두열통인가 뭔가 이상한 애기들 하나 있어요. 예, 맨날 뭐냐면 뭘 돈 안 주면 우리 핵무기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한다고.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네. 그 하루 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허세를 그렇게 떨어요. 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달에 연대 파업을 해가지고 네. 연대 업무 운송급을 해서 네. 노동부 장관이 처음에 잘못 좀 물러서니까 예. 맛이 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치려고 나온 거예요. 정말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건 하나 명심하세요. 뭐를? 과거에 영국이 예, 해가 지지 않은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복지병에 걸려가고 영국이 예. 비리비리 해가지고 예. 뭐 프랑스나 독일한테 치어서 또 유럽의 호구가 됐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영국의 대처 수장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죠? 네. 광산 노동자들이 웃기는 소리 안에 그냥 네. 개겼죠. 예. 그런데 영국의 대처 수사는 예. 정부가 하여튼 데미지 입는 걸 각오하고서도 예. 그 말도 안 되는 저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을 제압을 해서 다시 맞다. 해가 지지 않은 유럽의 맹주로 들어선 게 영국이었고 예. 미국은 어떻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있지 레이건 않습니까? 대통령이 관제사 파업을 했어요. 예, 예. 그럴 때 이것을 과감하게 네. 관제사 없으면 비행기끼리 막 부딪혀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네. 다시금 세계 최강의 미국을 유지 건설한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내년에 어떻게 해요? 수출도 해야 되고 내년에 경제 예. 성장률 1.8% 하는데 예. 이번에 불확실성을 없애고 이런 불법을 없애고 예, 이런 위기를. 것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예.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예. 예. 다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어떤 변곡점 네. 어떤 절치부심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관제사 파업을 제압했듯이 예. 불법을 국민을 협박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윤석열 대통령 확실히 제압해서 예.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설해 주시길 우리 국민노조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 파업을 할 때마다 저희 나라의 경제 성장은 발목을 잡고 있고 온 국민이 이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럼요. 네. 이번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고 이 국민들이 지켜줘야 되고 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만 예, 열심히. 제가 어제 네. 문화일보 칼럼에도 예. 어떻게 썼냐? 정부가 물러나가서 예.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도 예. 만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라거니 뭐 예. 겁먹은 개라는 이렇게 얼마나 모멸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맞습니다.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절대 이번에 만만하게 물러서시면 국토부 안 됩니다. 장관님 네. 호구로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노총에서 이 주도를 하는 파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혼자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예, 지금 철도, 의료, 학교, 뭐 줄 파업을 페이스메이커로 나와서 그렇죠. 화물연대가 예. 메인에 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식 선수고 예. 뒤에 어떻게 해요?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 예. 뭐 철도 파업, 뭐 지하철 파업, 뭐 학교, 뭐 급식 예. 파업 이런 게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학교는 정말 학교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들은? 솔직한 얘기로 할게요. 예,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도 국민의 권리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노동자의 파업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어린이들이 예. 저항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학교에서 먹는 밥그릇을 뺏어가는 파업. 이것은 아동 학대입니다. 정말 아동 학대이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교육권 네. 이전에 네, 아동 학대. 왜냐? 네, 과거에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왜 했냐? 네, 이게 이 어려운 가정에서 네. 도시락을 못 사가고 네, 그랬을 때 뭐냐면은 어려워서 이런 사람 밥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렇게 시초가 돼서 네. 이제 무료 급식이 쭉 됐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이런 사람 어린애들을 밥 먹는 걸 볼모로 파업을 해요. 예.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대체 근로가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엄마들이 자원봉사로 가서 내가 밥 해줄게. 예. 이게 노동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노동 상권의 국민 권리 이전에 네, 이건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어린이들 저항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 행위이므로 예. 이것은 절대로 용인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대안은 뭐냐? 학교 급식은 네,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정해서 예. 파업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밥 못 먹으면 지 돈으로 옆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예.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굶어야죠. 애들이. 아, 이런 것을 파업하면은 이것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예. 국민을 어린이를 탄압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 중에 분명히 자식 키우는 부모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애들 먹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파업을 할 수가 뭐냐면은 있을까요? 파업을 할 때 이걸 이기려고 떼법으로 해서 화물 연대를 우선순위 배치하고 장기 둘 때 네. 거기다 철도 파업을 오른쪽, 예. 지하철 파업 왼쪽, 가운데 예. 윙 예. 아니 그렇죠. 이거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 이렇게 배치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몰아세우는 건데 그렇죠. 총장은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더 분노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국민노동조합이 추구하는 헌법 조항이 무엇입니까? 예,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예, 이제 헌법 제34조 1항을 바탕으로 이 국민노조가 이제 네. 추구하는 건데요. 이 여러분들이 저희 국민노조와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민노총을 물리치셔야지 이 대한민국이 네. 앞으로 바로 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요 앞에. 네, 우리 국민노조는 예. 헌법 33조 노동상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상권보다 더 본질적인 노동상권을 주장한 건 뭐예요? 모든 국민이 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들은 국민노조는 예. 헌법 34조 네. 1항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예. 이를 실현할 목적으로 국민노조는 만들어졌고 네. 우리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예.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네. 목사님, 맞습니다. 노인, 학생 다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늘 네. 우리 국민노조가 잘 돼야 예,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네. 늘 말씀해 주셔서 늘 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미국 가셨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신답니다. 네. 일단 안전하게 우리 네. 목사님 잘 갔다 오시길 빌고 네. 목사님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국민노동조합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길입니다. 예. 가입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민주노총과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선전화 02-720-516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친절한 직원께서 가입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직장은 동네는 자유말에서 지키고 예. 직장은 어떻게 해요? 저희 국민노조 국민노조로 가입해서 예.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화물연대 이분들이 정말 또 비인간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테러? 예, 비노조원분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쇠굿을 던지는 건 정말 살인 행위거든요. 이게 정말 사람이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가 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 고속도로에서 네. 여기다가 쇠굿을 쏘면은 이것은 살인 행위 아니에요? 살인 행위죠. 이 정말 빗나가서 다행이었지. 아니 부상도 당했는데 예, 부상 당하셨습니다. 그 사람만 당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운전대를 놓쳐서 옆에 가는 그냥 승용차 일가족 이런 데를 덮친다고 그렇죠. 2차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가정을 있습니다. 해봐요.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이것은 노동조합은 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했는데 예. 동료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노동운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 테러고 네. 폭력이고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받으셔야 됩니다. 범법 행위라고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연대 압수수색을 해서 이 쇠구슬을 찾았습니다. 이게 정말 쇠구슬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쇠굿을 예.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쏜 거죠. 예. 쏜 거예요. 정말 아니,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예. 여러분 이게 아무리 자기들이 자기 이익이 급하다고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노동운동이라 얘기하면 됩니까? 저는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에요. 예. 노동운동은 원래 이타심, 예.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으로 했는데 네. 요새 노동운동은 이기심, 맞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너의 권리는 짓밟아도 좋다. 또 이제 저희 노동운동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제 구로동맹 파업에 이제 정말 온몸을 던지셨는데 그때 심정으로 한번 지금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화물 연대와 같은 그 개인 사업자는요 우리나라에서 상위에 있는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냐면 오히려 네. 비정규직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 네. 이것은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노동자의 연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자기 이기주의고 네. 국민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네. 동시에 파업을 행위를 하는 건 뭐냐. 누군가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배우가 윤석열 정부 흔들어서 예. 대한민국을 자꾸 지옥으로
몰아넣는 거죠. 위협을 어둠의 하고. 골짜기로 밀어 넣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 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또 이제 입에 담지 못하는 또 욕을 막 퍼붓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 사람 이재명 닮아서 그런 모양이네. 아. 욕하면은 이재명이 아니에요? 배우가 혹시 그쪽인가요? 아, 이렇게 이제 이 과정에 이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어제 발동을 했습니다. 네. 이 시멘트 운송업계 먼저 발동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뭐 계엄령이니 이런 또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언제 생겨났죠? 업무 개시 명령을 언제면 노무현 정부 때 예. 화물연대가 해가지고 하도 파업하고 난리 맞습니다. 버거지를 피우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 인권 변호사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2003년도에 그것도 화물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전에 비슷한 걸로 해서 네. 가속운전하지 말고 네. 지나가는 다른 자동차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걸 잘하라는 국민들의 어떤 따뜻한 배려를 네. 이런 식으로 배신의 안가품을 하는 것은 네. 화물 운전을 하는 분들이 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가슴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당신들이 혹시 졸음운전하고 과적운전해서 다른 승용차들이라든가 이런 데 사고를 끼칠까봐 네. 국민들이 배려해 준 것을 자기들이 권력으로 착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년마다 파업 벌리고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으니까 벌써 2차례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자기 권리가 아니고 협박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거예요. 네. 화물연대는 더 이상 국민과 정부를 탄압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계엄령의 이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이 정의가 뭐냐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계엄령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 지금 그들이 국가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냥 선전 인정을 하는 것 선봉인 거예요. 같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예. 물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자고 난리를 네. 치는데 여러분 안전 운송 원가에 네. 차량 할부금이라든가 네. 화물연대 협회비까지 다 화주한테 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 아니 국가가 네. 지자체가 네. 여러분 그 임대료 내줍니까? 누가 내줍니까? 요거는 그거 내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게- 특혜를 받는 자들이 네. 국민한테 고마워해야지. 국민을 배신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를 부감한다. 예. 이런 자극적 용어를 쓰는 거는 네. 이렇게 국민들이 네. 뜻을 모아서 안전하게 운전해서 맞습니다. 주변에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가지 말라는 선의를 예. 이렇게 악의로 되갚음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우냐? 이것은 노동운동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민주노총에서 또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되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좀 어이가 없는 게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 그리고 미군은 떠나라. 또 지금 저희 노동 3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합법 파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민주당의 당론이죠. 예, 속칭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총장님. 파업, 불법 파업, 방탄법. 방탄법이죠. 그래서 불탄법. 예, 정말 이재명이는 뭐라고 해요? 합법 파업 보장법. 그러니까 파업을 조장하는 행위죠. 네. 근데 지금 노동 3권으로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좀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은 네.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넘들은 맨날 노동자가 탄압받는다고 생각하는 노동자 그렇게 탄압받지 않는 나라예요. 예. 제가 85년도에 구로공단에서 공돌이 예. 공순이 얘기 들어가면서 예, 맞습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이루고 했을 때 그때 탄압을 받았어요. 네. 그럴 때 내가 동맹파업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면은 네. 지금은 탄압받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네. 그런데도 막 탄압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법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업
파업을 하면은요 예. 법으로 다 보장돼 있어요. 지금 지하철하고 철도 파업했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어요. 예, 합법적이 돼 있죠. 예, 예.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 합법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 놓은 것이지. 합법 파업이 그 보장법이라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예,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아니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며 이 예. 사람 뒷문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한번 합법 확인해요. 파업은 글자 그대로 자동빵으로 보장되는 거지.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합법인데. 아니 저희가 이제 이것도 조항을 저희 살펴봤더니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말장난으로 섞어놨지 않습니까, 통장님? 이거는 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한다. 이 사용자를 근로자로 포함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 우리 청취자들 모르니까 예. 지금 2조 3조에 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해도 예. 손해배상이나 처벌하지 말아라 이 네. 조항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혀라.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화물연대가 예.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는 신분을 하나를 더 줘라. 예. 그러면은 현재 화물연대가 벌이는 파업은 무슨 파업이 됩니까? 합법이 되죠. 진짜로 합법 파업이 예. 되는 게 이것을 노리고 이재명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네. 합법화 보장법이라고 하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투쟁의 좌표를 찍는 자가 누구냐? 이재명이고 이 이재명은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이제 무료급식소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뭐냐면 방패를 얻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 화물연대라든가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동하고 네. 말도 안 되는 것. 저기 합법화 보장법. 합법이라는 것은 항시 보장돼 있다는 것을 예. 전제하고 있죠.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합법화 보장법이라는 게 뭐냐? 역전압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예. 예. 역전압. 아니 변호사 하셨다는 분이 많이 배우셨을 텐데 어떻게 저런 주장을 또 하실 수가 있는지. 그게 저거는 변호사가 아닌 것 같아. 네. 이렇게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아니 합법파업은 그냥 자동빵이라니까 보장이 된다니까요. 네. 우리는 불법 파업 방탄법, 네. 불탄법이라고 부르고 불탄법. 지금 현재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과 네. 민주당의 그 합법 파업 보장법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물연대의 파업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네. 배후가 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연일 계속 노동계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노총을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 지금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양경수 위원장인데요. 네. 이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특별한 인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너아라 TV 같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이재명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성남이에요. 예. 성남에서 뭘 했어요? 딱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지역 토호들의 토착비리, 대장동, 위례 이런 네. 걸로 어마어마하게 퍼마셔 불고 네. 또 하나는 뭐 했어요? 이렇게 경기 동부 연합하고 성남시 당선될 때 그들의 등에 업고 당선돼서 성남시의 인수위원회를 꾸릴 때 그 사람들 절반 예, 절반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기반을 닦았고 네. 그 기반을 닦게 해준 동부 연합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양경수 위원장이죠. 민주노총 현재 위원장이 예. 양경수고 이 양경수는 2006년도인가 7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예. 혁명 열사랑 가서 참배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장님? 택배 진경호였고 예. 양경수는 하여튼 이 경기 동부 연합 출신이고 네. 이석기 석방투쟁 대표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둘은 샴쌍둥이다. 네. 대가리가 두 개 달린 뱀이다. 예. 몸은 하나인데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걸 쭉 따라가 보면은 한 몸체다.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보면은 측근들이 모두 구속이 되고 있죠. 이거 예. 도둑놈들이죠. 아니 네. 비리를 가지고 수사하는데 네. 이것을 탄압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전부 정부에서 탄압해서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네. 막 조두순 그런 사람도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네 정부로부터. 아, 그거는 아니 범법자를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지. 네. 범법자 탄압을 정부가 탄압했다고 하면은 처벌을 탄압이라 그러면은
아니 그럼 이 막 내로남불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본인들은 계속 탄압이라고 우기면은 그게 뭐 죄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료급식에는 법무부 같은데 네. 저 밥을 줄 때 초밥이라든가 네. 그 요전에 그 뭐 좋아하는 거 많이 시켰더만 그런 것 같은 것으로 식단을 바꿔주면은 근데 사실은 저희 아까 학교 급식 파업하면서 애기들 밥 굶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가게 되면 저희 세금으로 밥을 주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이럴 때 교도소 네. 식당에서 파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건 또 어떻게 되나요? 저는 네.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 들어가면 교도소 식당 네. 많은 사람 파업하면은 예. 그거는 노동 상고니까 아니면 그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나 네. 어린 학생들이 자기를 방어 수단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네.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갇혀 있는데 밥하는 사람이 파업해서 밥을 못 줘. 네. 아, 어린 학생들이 돈도 없어. 네. 어디 가야 될지도 봐. 파업해서 밥을 안 줘. 네.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의가 바로 서서 이 죄지은 대표는 하루 빨리 정리가 되길 아니 바랍니다. 지금 네. 경제가 어려운데 제1 거대 야당 대표면은 네. 국민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되살펴야지. 화물연대 파업 같은 거 배후 조장하고 네. 뒤에서 선전선동하고 네. 막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것을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라 일컬어 주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헌법기관이 아니고 헌법 파괴기관이죠. 네. 아, 그또 전에 대선 기간에는 또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무슨 뭐 그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말은요. 네. 이거 그때 달라요. 이게 신뢰할 수가 없어. 네. 이게 조국하고 비슷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때 달라.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정부가 이 화물연대를 좀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국민노조와 함께 같이 싸워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노조는 이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네. 이제 이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예. 1시간씩 방송을 하게 했는데 네. 이제는 네. 특히 우리는 어떤 방송을 하냐? 네. 노동 관련 분야가 전문적 용어도 많고 네, 어렵죠. 안전운임제라든가 네. 막 어려운 게 네, 많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를 특화시켜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그다음에 자유와 국가를 살아가는 애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네. 노동 문제를 알기 쉽게 네. 한 방에 설명하고 예, 정말 그다음에 재미있게 또 설명 예.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누구든지 경우를 쉽게 해서 들으실 수 하여튼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네. 노동 문제를 얘기해주는 네. 특화된 방송. 왜냐 예. 이쪽 이 우파 국민들은 노동 문제를 잘 몰라요. 그냥 그리고 분노만 있고 열만 또 받아요.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그냥 단어만 들어도 짜증이 나거든요.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기 제가 때문에. 옛날 네. 노동조합 위원장 할 때는 독립투사로 인정해줬는데 네. 어쩌다가 노동운동이 이렇게 네. 망가지고 네. 국민들의 걱정거리로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저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새는 노동운동 했다는 게 네. 부끄러워서 얘기 잘 안 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뭐 국민 여러분. 기업이 살아야 우리 그럼요. 국민들도 살고 나라가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가장 네. 우리나라가 잘 살고 국민의 네. 복지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서 네. 일자리를 늘리는 것. 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광 목사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국민수도 몇만 불 되고 이러면은 일자리 늘어나면 예.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병폐가 해소된다. 병이 맞습니다.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제 전화번호 한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유선 전화는 02-71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친절하고 예쁜 직원분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ARS로 1877-1665번 전화해 주시면 좀 가볍게 빠르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예, 예. 1번 네. 화물연대는 네.
헌법에서 얘기한 노동자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자영업자다. 네.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하고 막 어렵냐? 그렇지 않고 자영업자보다 2배 이상 사장님보다 소득이 많고 네. 도시 근로자보다 훨씬 2배 가까이 많은 네. 고소득 그 직업군을 가진 사업자. 사람들이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철도라든가 지하철하고 연합하고 네. 민주당과 연합해서 예. 파업하는 요인은 네. 정부에서 3년 더 연장해 준다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이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네. 12월 민중대회 같은 걸 준비해서 윤석열 정부 흔들어 가지고 예. 윤석열 정부를 식물을 정권 예. 무력화시켜서 다시금 자기들이 또 탄핵으로 권력을 꿈꾸는 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켜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진 것 네.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애국시민 여러분은 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국민노조에 가입해 주십시오. 이것은 네. 제 생각이 아니고 전광훈 목사님의 뜻입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비노조원 분들께서 이 협박과 폭력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지금 운송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분들에게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힘이 돼주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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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국민노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